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수가 방향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잘 보면 최근에 이제 2500 앞두고 캔들의 몸통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갇혀 있잖아요. 2500 돌파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밀리기에는 큰 걱정거리가 좀, 인플레이션 같은 큰 걱정거리가 좀 진정이 됐다라는 점에서 2500, 다음에 이제 7, 8월에 찍었던 고점 이 부근에서 좀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수가 그렇고, 오늘도 중소형 업종 지수는 올랐거든요. 소형 업종 지수 보세요. 15일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갖춰놓고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이제 로테이션이 됐든 특정 종목들이 움직이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지수에 속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에 정신 바로 차리고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게 좀 표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온 재료를 보면 사실 기대 요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11.2, 9.7, 8.7, 8.4, 8.0. 다음 달에 현실적으로 7자가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조합이 괜찮은 게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인데 이 제조업 지표거든요, 일종의. 경제 지표는 괜찮고 물가 지표는 빠진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없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간다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얇게 침체 갔다가 좀 회복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조합 자체가 괜찮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는데, 투자자들이 오늘 좀 걱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장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다 갑자기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게 러시아에서 쏜 것 같다. 그래서 사람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이 좀 있었죠. 근데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목적으로 한 미사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 그 내부에서 쐈다가 오차가 발생해서 엉뚱한 데로 떨어진 것 같다. 또는 미사일 요격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궤도가 좀 변해서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나토하고의 어떤 관계를 감안해 볼 때 폴란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추정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이 진정이 됐고, 오후 들어서는 그냥 그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잘못 떨어진 거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지수가 좀 한 30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낙폭을 쭉 줄이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폴란드 같은 뉴스도 뉴스지만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환경을 또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미국 그 QQQ, 이건 뭐냐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인데 여기에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 그때 가을 이후에 최대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상 두 번째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 자체가 악재가 나와서 좀 아주 심한 악재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지간한 악재에서는 빠지면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오늘 쭉 하고 밀렸다가도 또 이제 좀 낙폭을 줄이는, 또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도하지 않는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오후장에서는 좀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어떤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되게 중요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원 팔았으면 시장이 이상해질 뻔했거든요. 왜냐면 9월 말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가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10시에 이미 2천억을 팔았잖아요. 사실 그 정도 페이스면 순매도 5천억으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외국인들이 최근에 시장 흐름 괜찮을 때는 10시까지 팔았다가 10시 정도 전후에서 매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그렇게 보여줬죠. 그러면서 동시호가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순매수로 끝나서, 제가 아침 투자 전략 글이라든가 팟캐스트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연속 이틀 매도를 해버리면 좀 꼬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던 건 좀 다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기존에 매수했던 거, 그러니까 IT 플러스 2차전지 이 구도가 다시 유지가 됐거든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DI,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매도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징후는 아직은 없다라고 봐야 되죠. 자동차는 좀 일관되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인터넷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대규모 수주 나왔던 종목들 CS 윈드 이런 거 매수를 하고, 업종별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좀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매도 쪽도 역시 이렇게 특정한 업종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업종 내에서 골라서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 엇갈리고, 엔터주는 좀
오늘 엔터주 되게 강했는데 엔터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엔터나 미디어라든가 그 외에는 좀 종목 안에서 좀 골라서 사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오늘 뭐 기관이 워낙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전체 업종을 사들이는 종목이 나오기는 어려웠죠. 그다음에 기관도 역시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피팅 업체 일부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제 엔터주 그다음에 피팅 업체 일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가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엔터주가 강했잖아요. 그게 수급이 특징이었고 제가 연기금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피팅 업체,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런 게 들어왔고 그 엔터주 내에서 이제 JYP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IT 소부장 쪽 매수가 좀 계속 눈에 보이거든요. 유진테크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유니셈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포진해 있어서 업종은 좀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 이어가는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이슈를 보면 증시자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 쪽에서는 유입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입이 안 되는데 근데 미국에서 계속 유입이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도 흐름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풍부한 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소형 업종주에서 제한적인 종목 장세, 그러니까 대형주 외국인들이 끌고 가다가 지난주 중반 넘어서부터는 소형주 장세로 살짝 바뀌어 있거든요. 15일 연속 양봉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성과 있게 또 세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자꾸 힌트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보다는 차라리 뭐 테슬라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줘야 시장이 좀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 완화. 이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안도감을 줬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완화되면 중국에서 최근에 봉쇄 해제하고 맞물려서 중국 경기가 괜찮아지겠구나. 이거 우리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요거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재료가 진행되는지 이게 좀 이슈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쪽이 조금 전고점 대형 업종 지수는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전고점을 거의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는 아직 전고점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소형주 종목 장세 쪽을 한번 계속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엔터나 조선주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지금 계속 돌아요. 뭐 게임주, 반도체주, 뭐 2차 전지도 하루씩 꼈다가 막 중국 소비주들도 제법 올라가는 모습이 아까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향후에 주도주가 한 두어 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중소형 업종지수 돌아가다가 기관들이 계속 매수 쌓아가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독일 증시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독일이 21.1%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 보통 고점에서 20% 빠지면 하락장, 20% 이상 올라가면 강세장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이 차트만 놓고 보면 독일은 강세장으로 접어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거든요.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들었고 이제 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 근데 제가 독일을 왜 보여드리냐면 21%를 계속 과연 버틸 수 있느냐. 만약에 버텨지면 유로 강세, 달러 약세가 공고해지면서 증시 수급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왜 올라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일이 올라가면서 유로화가 강세 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까지를 한계로 보는 시각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이 여기서 빠지지 않고 좀 버텨주면서 조금 더 상승을 밀고 올라가 준다라면 그 달러 약세로 가면서 이제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과 더불어서 이제 독일 증시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해외 쪽에서 특히 독일 쪽은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추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은 방문, 그동안 이제 독립 리서치 출발 전에 등급 상관없이 많이 보여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초까지는 진행될 것 같으니까 많이들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